제가 아까 이제 2교시에 자원이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자산이라는 말을 했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만들 때 가장 안전한 사업은 여러분이 이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미용업계에서 20년 근무했으면 그 미용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고, 내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을 오래 했으면 그와 관련된 일을 찾는 게 우선이고, 내가 예를 들면 인사관리와 관련된 무슨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인사관리와 관련된 뭔가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전문성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게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아이템을 탐색해보고 체험해보고 분석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몇 개를 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제가 산업경제신문 사장을 1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어떤 거냐면 내가 모르는 아이템으로 사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면 사업할 수 없어요. 기회조차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탐색이고 체험이고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해보고 체험을 많이 해보고 분석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아이템을 선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꾸준히 탐색하고 체험하고 분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불편함. 이 얘기는 여러분 의외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쉬움을 느끼거나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상적인 그림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 아이템이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론을 찾는 과정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내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미용실을 좀 더 이상적으로 그려보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호텔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호텔을 좀 더 이상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니까 호텔을 하면서 호텔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호텔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여행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겪고 있는 뭔가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아이템들이 튀어나오는 거다. 아까 아마 영어 단어를 외우는 기계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그분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다. 제 예를 좀 들까요? 제가 아까 창업경제신문 지역센터 얘기를 잠깐 몇 번 했는데, 저는 왜 지역센터를 만들게 됐을까요? 논리가 되게 단순해요. 계기가 됐던 게 창업경제신문 기자가 기껏해야 2~3명인 겁니다. 창업경제신문 기자가 20~30명이겠습니까? 2~3명입니다. 2~3명의 기자를 가지고 신문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창업박람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번 그 박람회 기자를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그 기자를 보내면 그 기자는 그날 하루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보 전화가 하나 왔다 칩시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너무 당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요.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기자가 내려가잖아요. 이 기자는 하루 종일 기사를 하나도 못 써요. 이런 문제가 소규모 신문사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직원을 뽑으면 좋지만, 그죠? 직원을 뽑으면 그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산에도 우리 지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부산에도 창업경제신문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 취재를 거기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신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 대한 책도 읽게 됐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호주라는 나라는 지역 신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된 걸 알았고, 왜 그런 나라가 지역 신문들이 발달됐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차피 로컬 비즈니스가 많은데, 여러분 창업자들은 떡볶이 가게 만들고 음식점 만들잖아요. 부산에서 창업하면서 서울까지 물건 팔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분들을 위한 뭔가 인프라가 필요하겠구나. 창업경영신문과 똑같은 게 부산에 하나 더 있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예요. 저의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써놨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썸 타는 경영이라고 해서 썸이라는 거에 S, 경쟁 전략을 얘기했고, 경쟁 전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업 계획이 경쟁 전략을 반영하는 어찌 보면 문서일 수 있다는 얘기 했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는 어차피 한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 계획이,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안 만들어 보거나 대충 만들어 보고 사업을 시작해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 계획서는요,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계획표를 미리 만들어 본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서 계속 아이디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일주일 동안 만드는 것보다 한 달 동안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아이디어만 있을 때는 아이디어 점수로만 따지면 50점짜리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이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만들고 수정하고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70점짜리, 80점짜리, 90점짜리 아이디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창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이런 평범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메모장처럼 막 써나가면 돼요. 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그냥 워드 파일에다가 막 써요. 막 멋진 문장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막 갖다가 집어 넣는다고요. 이러면서 사업계획서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요. 자영업 창업자들이라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쉽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어서 일단은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법. 이걸 알면 대단할 것 같죠? 여러분,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법을 여러분이 오늘 배울 수 있다면 사실은 3시간 시간 투자한 거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 실제로 아이디어는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요. 그걸 잠깐이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뇌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뇌. 이게 이제 심리학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경영학을 하다 보면 심리학을 조금 배워요. 조금, 아주 조금. 제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뇌는요, 어떻게 이 뇌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제가 제 뇌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뇌는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이 통제한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여러분 뇌를 통제하지 못해요. 훈련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뇌가 생각해낸 걸 여러분이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뇌는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뇌를 여러분이 직접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가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뇌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선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서 뇌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지 메커니즘을 알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요. 사람의 뇌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해요. 마치 뭐처럼 여러분 무릎을 나무망치로, 쇠망치로 치면 무릎이 깨지니까, 그죠? 나무망치나 플라스틱 망치로 살짝살짝 무릎을 치면 무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뭐 반작용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해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의식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뭔가가 날라오면 여러분 눈이 감겨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심리학자들이. 모니터상에 공이 날라와요. 근데도 사람이 눈을 감아요. 모니터상으로 공이 날라오니까 실제로 그 공이 내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눈은 감기게 돼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눈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뇌가 작동을 하는 건데 저절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는 모습이 자극을 하는 거고요. 눈이 감기는 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이런 것처럼 뭔가 자극을 받으면 뇌가 작동을 하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이런 아웃풋 중에 여러분 아이디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뇌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웃풋을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 중에 아이디어도 섞여 있고 지금처럼 눈을 감는 것도 섞여 있고 무릎이 튀어나오는 것도 섞여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뇌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을 해줘야 돼요. 왜? 자극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럼 뇌를 어떻게 자극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침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침 같은 걸 여러분이 직접 꽂아가지고 여러분 뇌를 자극하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뇌를 자극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책을 읽는 거, 강의를 듣는 거, 여행을 가는 거, TV를 보는 거, 토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행위예요. 이해되셨어요? 의식적으로 못 보던 걸 보고, 안 봤던 걸 보고, 안 가봤던 데를 가보고, 읽지 않았던 책을 읽고, 심지어는 똑같은 책을 두 번째 읽을 때 뇌는 다르게 반응해요. 똑같은 성경책을,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뇌는 다르게 반응해요. 이렇게 여러분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면 그에 따라서 여러분 뇌가 반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창업에 대한 책을 읽고 창업에 대한 교육을 듣고 창업에 대한 방송을 보고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보고 이런 박람회가 보고 그러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얻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책을 읽거나 아이들 방송을 보거나 육아에 대한 방송을 보거나 교육에 대한 교육을 듣거나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 모든 게 여러분 뇌를 자극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뇌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뇌가 반응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사장님은 정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들은 전부 너네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 당신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 그 대화 과정이 없었으면 그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 건데 그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는 좀 창피하지만 저는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독서를 습관처럼 훈련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책을 거의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서점에 자주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책을 읽으러 가요. 근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부분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자극을 받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그 책을 쓴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고요. 물론 제가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알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면서 성공한 기업가가 창의적인 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가 창의적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원래부터 타고난 게, 창의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경험을 우연이라도 해서 어떤 걸, 여행을 자주 갔더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 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영화를 봤더니 아이디어가 나오네,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세요.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여러분의 뇌를 자꾸 자극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선물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뇌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얻어내는 거여서 제가 아이디어 얘기를 조금은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보면, 심리학자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웃긴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적어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있는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